그래서 IT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느냐라는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분야가 코딩을 뭘 배우면 좋냐를 나눠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뭐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앱의 회원이 누구누구 있는지, 이 입점한 가게는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맨 뒷단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모아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서 가게 목록이나 주문 목록 이런 것도 포함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뭐 사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남들한테 보여지면 안 되겠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갖고 얘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용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요. 흔히 그런 걸 이제 API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 제기동 근처에 있는 식당이 뭐가 있는지 그것만 추려서 보여줘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뭐를 사 먹고 싶대라는 주문을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흔히 API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 것들을 앞단에 이제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보기 좋게 가공한 이런 구조가 제일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앱은 아니고 웹단만 놓고 봤을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직군도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해서 화면에다가 넘겨주는 이쪽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용자가 보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뒷단에 숨어 있다라고 해서 흔히 백엔드 개발자라는 직군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뿌려줄 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직군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로직을 다루는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SQL이라고 해가지고 요 DB 자체를 또 다루는 언어가 별개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루는 언어랑 이 프로그램으로 따내고 하는 이런 백엔드 로직을 만드는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양들이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기능을 짠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기동에 있는 가게 보여주세요라고 버튼을 누르는데 로딩하는데 1분 걸려요. 그럼 아무도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얼마나 더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로직을 또 이제 이거는 컴퓨터 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거. 요거는 약간 전공 지식이긴 한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초를 떼고 나면 다 이쪽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빠르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컴퓨터 과학 지식을 키우는 걸 두 번째 영향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는 결국에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요즘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이 보통 자기가 만든 DB나 서버를 클라우드에다가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접속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문서화도 다 해주거든요. 또 그런 지식까지 갖고 계시는 게 백엔드 개발자로서 필요하기도 하고 좀 여기까지 알면 더 좋아요 정도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루는 언어나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래고 흔히 이제 좀 자리를 잘 잡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DB 서버를 API 서버를 이걸로 많이 만들거든요. 자바가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들고 나면은 안정적이기도 하고 동작 속도도 빨라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랑 좀 어렵다 정도의 단점이 있을 뿐이지 전 절대 나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쏟아부어서 서비스를 출시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뽑아내고 싶다라고 할 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뭐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나 플라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서버를 짜면은 둘의 차이는 장고는 이미 다 모든 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개만 꺼내다 쓰면 되는 식이고 플라스크는
기존에는 거의 들어있는 게 없는데 그 뭐라 하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할 수 있다? 좀 마음대로 꾸며 쓸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약간 취향 따라 선택해서 쓰는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이거 웹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요 언어로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 흔히 Node.j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익스프레스라든지 메테오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태기를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서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의별 언어로 서버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성 기업에 가깝다, 스타트업보다는 좀 오래된 기업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자바 쪽을 파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좀 요즘 유명한 힙한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중에 하나로 서버를 배워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개발 속도 면에서는 파이썬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강의도 파이썬 위주로 저희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루비니 뭐니 뭐 별의별 언어로 서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뒷단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만드는 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크게 나누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냐, NoSQL 기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흔히 뭐 학원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 MySQL이나 뭐 마리아, 오라클 이런 거 씁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다 RDB 기반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QL이라는 거를 배워요라고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요 RDB를 다루는 조작 명령어를 배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DB를 다루고 나서 보다 보면은 대안처럼 조금 조금 배우게 되실 겁니다. 백엔드를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식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단이 있다고 하면 앞단도 있겠죠. 이번엔 프론트엔드 쪽을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지금 이런 인터넷 화면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사용자가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UX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랑 그걸 또 얼마나 보기 좋게 예쁘게 가다듬느냐라는 UI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만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홈페이지를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HTML이라는 걸로 뼈대를 잡습니다. 건물에 뭐 철근을 씹는 것처럼요. 그 뼈대를 잡고 CSS로 보기 좋게 가다듬어요. 요거는 이제 그 건물로 따지면은 이런 뭐 벽지를 칠한다든지 이런 인테리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모양을 잡는 데 중점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좋고 쓰기 편한 쪽을, 보기 좋은 쪽을 좀 중점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아까 백엔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프론트엔드의 동작을 담당하는 언어로 주로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였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꺼진다든지 이런 동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쓰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세 가지는 배우셔야 프론트엔드의 기초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HTML,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이거 제가 PPT 띄운 거 이거 구글 드라이브로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PPT도 하고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기초 기술만 가지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만들기에는 너무 이제 개발 효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이슈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효율을 잘 내보자라고 하면서 응용단으로 보시면 좋아요. 요 세 가지 기술을 다 어느 정도 손에 익히신 다음에는 리액트나 Vue.js, 앵귤러 이렇게 세 가지 응용 기술이 유명하거든요. 거의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길에서 쓴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리액트가 제일 시장 점유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 과정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로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요거를 제가 산출하는 근거가 나름대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 중에 원티드라고 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도 아마 여러 번 들어가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스타트업 쪽, 특히 IT 쪽에서
구인구직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뭐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데나 대충 눈 감고 찍어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리액트 뽑아요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뷰라든지 리액트라든지 이런 거 써보신 분 뽑아요. 여긴 경력직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딴 한 군데만 더 찍어볼게요. 여기는 리액트 얘기는 따로 없군요. 여기는 애초에 제목부터 리액트 뽑겠다고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그냥 취업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 요즘 수요가 많은 분야가 어디구나라는 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회사가 선택을 해서 쓰거든요. 이건 진짜 회사 마음입니다. 뭘 쓰느냐는. 근데 리액트가 확률이 높아서 이쪽을 추천드린다라고 얘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앱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냥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 앱도 만들어 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안드로이드랑 앱은 아이폰은 그냥 비슷하게 생긴 별개의 두 개의 앱입니다. 쓰는 언어부터 달라요. 그래서 개발 분야도 서로 다릅니다. 물론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자바라는 언어로 안드로이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배운 게 2012년쯤인 것 같은데 그때도 자바로 했었고 최근에도 자바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2019년부터는 아예 구글에서 자바 말고 우리는 코틀린이 공식 언어야라고 선정을 아예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글에서 뭔가 신기술을 내놓거나 뭐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자바는 점점 이제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코틀린에서만 되면은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호환이 거의 100% 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앱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코틀린 기반의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타 학원은 아직 대부분 자바로 강의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코틀린 강사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TMI인데 제가 강의하던 과정에서 제가 관두고 나서 코틀린 과정이 강사 안 구해져서 문 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코틀린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면서도 자바 앱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폰 앱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의 요즘은 그냥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오브젝티브 C라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언어가 있는데 그걸로 하다가 지금은 스위프트로 아예 넘어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예로 하고 아주 가끔 이제 옛날 프로젝트 코드에 리딩을 한다든지 할 때 추가로 배우게 되는 정도일 텐데 엄청난 진입 장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맥을 사셔야 됩니다. 맥을 안 사면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서도 해줄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를 싹 다 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뭐 많이 추천드리는 테크트는 요겁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을 코틀린으로 먼저 쭉 배우시고 안드로이드에서 만들던 걸 아이폰에선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는 개발자로 일단 취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맥을 사셔서 그 다음에 공부하셔라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초기에 진입하기엔 얘가 너무 진입장벽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학원들도 안드로이드 강의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했고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두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기술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한 명이 그 작업을 하면 안드 아이폰이 한 번에 뽑혀 나온다. 물론 진짜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약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를 다루는 기술들이 유명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있고요. 요거를 하고 싶으시면 아까 여러분들 웹 프론트엔드에서 얘기 드렸던 자바스크립트 있죠. 여기 리액트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파생 기술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앱 있죠.
그게 요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잘 만들면 그 정도 성능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각각 따로 만드는 거에 비해선 한계가 좀 명확한 기술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쫓아오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러터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트라는 언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어서 밀고 있는 기반인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조금 더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오래했다고 해봐야 한 2015 이쯤부터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참고 자료가 이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막혔을 때 검색해 볼 만한 자료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티드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원티드 앱 개발자로 한번 들어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찾는다라고 해보면은 종종 나오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고 싶어요라는 이름들이 써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어서 써놓은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개발자보다는 아직 리액트 네이티브가 훨씬 더 눈에 잘 띄어서 이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